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멕시코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멕시코 하면은 사실 마약 카르텔이 워낙 유명한 나라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지역도 워낙 많고 그래서 항상 멕시코 관련해서는 총격 사건 근데 거기 항상 마약 카르텔이 있고 정부가 손을 대지 못하고 이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이름이 길죠. 그래서 우리처럼 와, 그걸 한 번에 하다니. 음, 이 한 번만 더 해봐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보고 대통령요. 한 거 아니었구나. 응. 이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야권 정치인으로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 그 애칭이 암노인데 줄여가지고 우리 이니 대통령처럼 암노 대통령인데 음.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되게 눈물겨웠던 게 뭐냐면은 웬만해서는 멕시코에서는 정치인들이 다 죽거든요. 선거에 나와서 조금 그 마약 카르텔 비판하면 죽고 또는 마약 카르텔과 기존 정치인이 결탁해서 반대파를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워낙 그 정치인에 대한 사례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그 조금 진보적인 정치인이 이 나이까지 살아서 대통령까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음. 그것 자체가 사실 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89년 만에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된 거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이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왕으로 유명한 호아킨 구스만의 어머니, 늙은 어머니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파로부터 겁나게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야광의 엄마하고 손을 잡았다. 그냥 안면이 악수하고, 있다. 음, 이게 우연히 서문시장 갔다가 마야광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응? 음. 뭔가 이게 공작이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얘기를 지금 그냥 해드릴게요. 자, 혹시 이 기사를 예전에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호아킨 구스만이 지금 미국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멕시코 내에서는 뭐 잡아 넣어놔도 그 안에서 호화 생활을 하다가 탈옥은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피해를 끼친 마약 카르텔 두목들은 미국으로 이송을 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악명 높은 미국 교도소에서도 탈출을 한단 말이죠. 탈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호아킨이 이미 두 번의 탈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 재판을 받으러 가거나 그 조사를 받으러 갈 때 거의 거리를 통제를 해요. 또 탈옥 사건이 벌어질까봐 거의 그 사람이 지나가는 길 자체를 어마무시하게 경비를 삼엄하게 해가지고 그 버스를 지나치게 하고 이게 기사로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함부로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이 워낙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악명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유명한데 자, 이 사람이 지금 종신형을 선고를 받고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 좀 엄마가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 라는 탄원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대통령이랑 이제 좀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암노 대통령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답을 해요. 이거는 미국 정부, 미국 대사관에 달려있다. 나는 인도적인 이유로 그가 간병인, 요양사, 의사들과 함께 이렇게 자기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이건 정말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딱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냥 예의 차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야당을 중심으로 어, 카르텔 마약 카르텔하고 너도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네가 그 지금 큰 죄를 지은 마약왕의 엄마랑 그렇게 사이좋은 모습을 연출하며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느냐? 너를 어떻게 믿느냐? 뭐 이런 식의 온갖 비방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암노 대통령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수주의자 또는 화이트 칼라 계층의 부패가 내가 이 어머니를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멕시코에는 더 위협적이다. 라고 지지 않고 맞받아치죠. 멕시코가 이렇게 마약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멕시코의 지리적 위치가 제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멕시코산이 아니에요, 마약이. 음, 다 남미산이야.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런 그 오리노코 강 주변에 그러니까 아마존 조금 이쪽에 이 비옥한 지역에서 길러진 마약, 오가닉 마약들을
아우, 유기농. 유기농 마약들을 소비하는 국가가 결국은 미국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제 해상으로 물건들을 많이 보냈는데, 음, 해상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단속받아갖고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음, 육상으로 보내는 조직들이 필요했던 거야. 네. 용로로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는 조직이. 근데 그래서 처음에 마약 카르텔이 멕시코라고 하는, 미국 접경에 있는 멕시코라는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 마약 카르텔을 구성한 인물이 연방정부 경찰관이었다고. 음, 경찰관이 나서가지고 마약 운반을 대신 해줬기 때문에, 에, 안전한 마약도 이제, 뭐랄까, 공급도 됐지만, 그런 과정에 주변에 있는 정부 관료나 사람들한테 전부 다 뇌물을 쓴 거예요. 그렇죠. 뭐, 판사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이 뇌물 안 받아 먹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있는 관료들은 사실상 다 썩은 거야. 음. 그 상황에서 대통령 하나가 바뀌었다고 해갖고 대통령이 마약 사업 못하게 한다고 적극적으로 저지한다? 이거는 이 오랜 적폐에 대항하는 소수 또는 한두 명의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이걸 개혁할 수 있을까 말까의 문제랑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방법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를 단죄하겠다는 검사나 판사가 그냥 죽임당하잖아요. 멕시코에서도 시장이나 경찰관이나 뭐 이런 많이 사람들이 죽어요. 그냥 함부로 말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총 맞는 거죠. 그냥 예. 길거리에서 총을 쏴댑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사실 멕시코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우두머리가 수감 중에도 계속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도 간의 협조를 얻어서 탈옥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멕시코 내에서는 지금 연결 안 된 데가 없고 썩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해서 미국 차원에서 우린 모르겠다. 너네들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자를 체포를 했을 때 남미의 마약왕이나 멕시코 마약왕들 체포를 했을 때 자국 내에 두면 얘 구하겠다고 네. 전쟁 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미국 기지나 미국 경찰한테 넘겨가지고 어차피 얘네가 미국 사람들한테 팔았으니까 미국에서 처벌해 주세요. 그렇죠. 라고 넘긴다는 거지.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음, 미국도 똑같이 썩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남미나 중남미에 있는 마약 조직이 성장하는데 그 초기 자금이라든지 조직을 지원했던 세력이 CIA예요, 사실은 또. 의도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활성화시켰죠. 왜냐면, 그쪽에 있는 반군 세력들을 지원해갖고 그 당시에 좌파 정부 또는 그렇죠. 민주 정부라고 있는 정부들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무기라든지 뭐 이런 현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CIA라고 돈이 뭐 항상 넘쳐나겠냐고. 그러니까 쉽게 장사할 수 있는 마약 장사를 엮어서 조인을 해주고, 자, 이걸로 벌어갖고 사업을 하면서 말하자면 뭐 장갑차도 사고 무기도 사고 그래가지고 꼭 먹고 알 먹고를 다 한 거야. 미국제 무기를 팔아서 그렇죠. 하게 되니까. 문제는 얘네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지. 예를 들어 빵을 한 1인당 한 10kg 팔 줄 알았는데 100kg, 1000kg를 갖다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것들이 돈을 벌어도 너무 벌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상황까지 마약 조직이 커버린 거고, 이제 CIA나 뭐 미군이 개입을 해갖고 군사력으로 쳐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F-15 전투기에서부터 최첨단 무기와 야포와 뭐 전차까지도 다 갖춰놓고 있을 정도로 조직력이 막강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마약 카르텔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제 멕시코하고 콜롬비아 같은 나라인데 이들이 가진 무기의 수준이 그 정부가 가진 군대가 가진 무기 수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그렇죠. 거. 왜냐하면은 자금력 자체가 엄청나게 빵빵하다라는 거. 그 심지어 뭐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전 대통령도 이 마약 카르텔로부터 1억 달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와서 재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1억 달러를 네. 뇌물로? 네. 그래서 돈 크네.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게다가 또 이 국영 석유 기업인 페맥스 소속 직원들이 이 마약 카르텔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는데요.
이게 조금 그냥 아니 저거 먹고 살기 힘들어서 훔친 거예요 몇, 수준이 몇 아닙니다. 드럼통 뺀 게 아니구만. 네. 매일 도둑 맞는 양이 차량 600대분, 1000만 달러. 매일 113억 원어치를 이 갱단들이 빼내고요. 정부 추산 피해액만 연간 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3천억 원이, 그러니까 돈으로 그냥 다 흘러가는 거예요. 게다가 이들이 이렇게 범죄만 저질러서 그냥 자기네들만 호의호식하는 수준이 아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약 카르텔이 그 지역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장악하려면은 단순 위협이라든지 공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당근을 또 뿌리는구나. 당연하죠. 교회, 도로 건설, 학교에 자금을 대서 지역사회로부터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거 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되게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고등학교나 뭐 이런 학교에 건물 지어주고, 이건 어느 체육관 지어주고. 네, 체육관 지어주고 어느 건설사에서 그 이미지 메이킹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의 마약 조직들도 똑같은.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마약 조직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려고 해도 일단 뭐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썩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정부가 우리 삶을 챙겨주지 못하는데 적어도 이 마약 카르텔이 우리 지역을 잡고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우리 삶을 유지는 시켜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뭐 89년 만에 제가 좌파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멕시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 정권에서는 그 부패라든지 연결고리가 얼마나 더 끈끈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암노 대통령도 이거는 뭐 도저히 지금에 있는 경찰 수준으로는 마약 카르텔로부터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난해에 국가수비대라는 걸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준군사 조직인 거예요. 경찰로 안 되니까 군대를 투입하면 또 약간 이렇게 약간 권위주의 통치라든지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군사 구테타 같은 그런 뭐 게 그런 있을- 느낌이 있으니까 있을 수 경찰 있으니까. 특공대를 만든 거지. 그러니까 그쵸. 수비대. 국경 수비대 같은 걸, 국군 수비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요, 그 돈을 있는 애들이, 하여튼 범죄 집단들이 하여튼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돈이 많은데 이 돈을 가지고 일단 정치인들을 전부 다 매수를 해가지고 모든 정책을 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일종의 당근을 뿌려가지고 교회 지어주고 목사 시켜서 후원시키고 학교 지어주고 장학금 주면서 나중에 예시의원 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정치자금 다 주고 하면서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이런 애들로 쭉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카르텔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한 30년, 40년 되잖아요. 이거 뿌리 뽑는 거 정말 힘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삼성이 지금 언론인들 아니, 대상으로 그렇게 대놓고 우리나라하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면 너무 똑같잖아, 우리가 지금 멕시코랑 흘러가는 게.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고 전통적인 수법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우리 주변에 정말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하나도 티가 안 나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언론인들 매년 뽑아가지고 1년씩 본인 가고 싶은 나라에 유학시켜 주거든요. 연수 보내주죠. 연수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특파원이랍시고 아주 호화 생활하게 해주고. 네, 제 친구 오빠도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야, 너네 오빠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삼성 장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삼성 장학생이 다 삼성 비판 못하고 삼성에 복무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가 꼭 합니다. 돈값을. 중요한 그럽디다 거는 보니까. 아이, 물론 인지상정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내가 대놓고 침을 못 뱉겠지. 좀 뱉던데? 예. 아무튼 또 우리 녹답받는 거 아니겠지? 에이, 멕시코 얘기한 거지. 그렇죠, 한국 얘기한 거 아니잖아. 멕시코. 네, 멕시코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지금 청년들의 실업률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4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가장 손쉽게 눈에 보이는 마약 카르텔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장 안정적이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일단 그거 나오면 이제 뷰익 타고 금 두르고. 네. 네.
금장한 권총 하나는 해갖고 그건 갈 할 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일단 당장 내일 총 맞아 죽어도 오늘 뽀대나게 살겠다는 애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는 이렇게 이제 멕시코의 경제가 무너져서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도 미국의 미국이라는 경제 거죠. 정책이라는 거예요. 네. 네. 자, 미국 정부는 불법 마약으로 멕시코에서 창출되는 수익 규모를 19억 달러, 2조 1,385억 원에서 39억 달러 사이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마약 시장의 규모가 150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종식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거다. 왜? 3천만 명의 미국 소비자가 존재하는 한 멕시코는 마약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거를 뿌리부터 뽑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바뀌어야 돼요. 미국이 함부로 그 오피오이드 계열,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쉽게 처방전을 내리고 그런 것들에게 사람들을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중독되게 되는 것부터 끊어내야 되는데, 그 고리부터 끊어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요, 그 멕시코하고 장벽을 세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죠. 네, 요걸 네.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마약을 막겠다는 건데,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의 국경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km 되겠죠. 아니에요. 3,400km. 그러니까 3000km를 장막을 쳤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노동자들 뭐 불법 이민 옛날로 만 불법 인력 송출은 어느 정도 줄였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약은 여전히 이 경찰관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차량을 통해서 이송되고 있고,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서 미국 내 마약 값이 더 비싸졌다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비난받고 트럼프가 비난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어씨 요즘 마약이 비싸졌어,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그 미국도 지금 현재도 그 약물 중독 문제 때문에 미국이 휘청휘청하거든요. 이게 이제 저는 한 몇 년만 더 지나면은 미국이 마약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정도로, 재작년에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했거든요. 약물 중독 때문에. 근데 이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상황도 지금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면 오피오이드 계열 말고 비오피오이드 계열 비마약성 진통제 회사에 투자를 해라. 네, 그 제약사를 통해서 예, 돈을 벌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업적인 눈이 낮아가지고 되겠어. 왜요? 더더욱 마약성 진통제를 유통하는 업체에 투자를 해야 거기가 몰빵이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돈 벌자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삶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절에서 철학을 배워서 이렇게 착하대. 아무튼 미국은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오가닉 마약을 해요. 진짜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던 코킹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깔아놓고 쭉 빨아당기는 거나, 진짜 이렇게 뭐 수조에 태워가지고 하는 뭐 TMI. 아무튼 뭐 그따위 굉장히 비위생적인 걸 하는데요. 미국의 그 고위층들은 제약회사를 통해서 잘 정제된 깨끗한 용량별로 돼 있는 그런 마약 종류를 쭉 갖춰놓고 의사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주거 아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두통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그냥 마약성 진통제를 해주는 거고, 그걸 받고 편안하게 약국에 가가지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료 체계가 그따위로 된 거야. 그런 데서 돈을 다 버니까 그렇죠. 이번 같은 코로나 사태에 쓸 수 있는 제대로 된 호흡기 뭐 병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혜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안타까운 거죠. 예. 아보카도도 먹지 말자 하셨는데 저도 저 아보카도가 마약이에요? 아니, 아보카도라는 과일인데 마약 성분 있나? 아보카도 소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미, 특히 멕시코에서 숲을 밀고 아보카도 농장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맛있어서 별 생각 없이 먹었는데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나라에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저도 아보카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알고부터는 아보카도 아예 끊었거든요. 저도요. 예, 안 먹습니다.
저 어릴 때 그 바나나가 귀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바나나 껍질을 말려가지고 흡입을 하면 마약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진짜?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실제. 네,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네. 없습디다. 네, 예? 그걸 여러분한테 해보셨다고요? 궁금해서,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해봤는데, 없습디다.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 네. 아, 아, 마약 성분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더라고. 네. 아, 그냥, 괜히 얘기했나? 네, 네. 네. TMI. 그냥 입을 닫으시. 아무튼 바나나는 마약 성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로컬 푸드가 제일 좋습니다. 먹을 거니까. 예, 네. 제철 과일이 제일 좋습니다. 내 주변에서 나고 그리고 지금 계절에 나는 과일들 찾아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그게 우리 농가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 저분 큰일 날 분이라고 우리 경희님께서 이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기심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건강을 네, 위해서. 자수님께서 네. 바나나에 있는 건 마약 성분이 아니라 농약 성분이라고 예, 깊은 가르침을 주셨네요. 이분이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바나나에 농약을 치는지는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몰랐구나. 예, 그렇습니다.